제일 쉬운 파트가 아닐까. 조건문, 반복문 모르시는 분.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바에서 좀 차이점, 그리고 조건문은 반복문을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 아주 최초 프로그래밍들은 순차적으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무지 불편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프로그램 언어에 도입했습니다. 그거를 제어 이동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지금도 기본 실행은 어떻게 돼? 한 줄씩 실행되는 거죠. 근데 이 한 줄 실행하는 걸 내가 이제 싫으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어 이동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고투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 고투는 아무데나 막 뛰어가는 거야. 이 저 갔다가 또 다시 오고 막 왔다 갔다 마음대로 절로 갔다 일로 갔다 하니까 디버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해 봤더니 고투 없이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 작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투 없이 순차적 실행, 조건문, 반복문 가지고 다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투를 안 써요. 안 쓰고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죠. 그리고 자바 같은 언어에는 고투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C는 고투 있어 없어? C는 있어요. 만들 당시 갖고 있고 여러분들 원하시면 지금도 쓸 수는 있어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시대 코드들, 제출된 코드를 보면은 고투를 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좀 더 빠르게 하거나 좀 더 쉽게 가려고 불법은 아니지만 고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고투를 안 쓰면 되고 자바는 고투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그러면 고투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어의 이동은 조건문. 조건문은 쭉 내려오다가 얘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얘를 실행하거나 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복문은 요 일부 코드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는 C랑 똑같이 두 개의 조건문을 제공하고 있고 반복문은 세 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조건문의 기본은 뭐예요? if문이에요. 그러니까 if문 가지고 모든 조건문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스위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while, do while, for 중에 기본적인 반복문은 뭐예요? while문입니다. while문. 그래서 while문만 있으면 뭐든지 다 나머지 없어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들은 간결하게 프로그램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f문들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는 if 대신에 스위치 쓰는 게 더 간결한 것이고 어떤 종류의 조건문은 while보다 for를 쓰는 게 더 간결하고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죠. 느끼고 이럴 땐 while 쓰고 저럴 땐 for 쓰고 이럴 땐 if 쓰고 저럴 때는 스위치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어의 이동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투 같은 약간의 분기문도 있어요. 그게 break, continue. break과 continue는 반복문에서 쓰이고 break는 어디서도 쓰여요? 어디서 또 쓰이죠? 스위치문. 스위치문에서 쓰입니다. break는 항상 그것이 포함된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종료시킵니다. 종료시키는 게 있고 그리고 제어 이동에서 빠져 있는 건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함수 호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실행하다가 저쪽 가서 실행하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함수 호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 자바에 있는 제어의 이동은 크게 조건문, 반복문, 함수 호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살펴볼 거는 조건문하고 반복문입니다. if가 기본이에요. if가 기본인데 기존 C와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뭘로 평가돼야 돼요? 자바에서는 불연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정수로 평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C에서는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C에서는 X 모드 2. 그러면 요거 언제 실행이 돼? X가 홀수일 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안 돼. 홀수일 때 실행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이거 언제 문제돼? X가 뭐면 문제돼요? X가 음수이면 문제되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컴파일러 얘기지만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이 S는 어디에 붙어요? 가장 가까운 if에 붙어요. 그걸 땡글링 S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나 반복문 작성할 때는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문장이 하나가 있더라도 중괄호를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어차피 또 더 집어넣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건문을 쓸 때는 중괄호를 써주는 것도 좋고 중괄호를 써준 다음에는 들여쓰기를 적절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if문은 스위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선택 연산자, 사망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변수의 값을 이렇게나 저렇게 바꾸는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뭘 쓰시면 돼요? 사망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얘는 또 언제 문제가 돼? 얘는 언제 문제가 되죠? 이 코드는 x가 뭐일 때? x가 int min 밸류인가? 아, C++랑 헷갈려. min 밸류야, min 밸류. 여기서 min 밸류. 그래서 이게 최대 음수, 최소 음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될 때는 안 되고 또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거가 되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돼요. 요거는 뭐예요? n이 0이면 양수고 n이 0이 아니면은 다시 한번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사망 연산자 내에 또 뭘 또 썼어요? 사망을 또 썼죠. 그렇죠? 이게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양수, 음수 아니면 0. 이렇게 선택 연산자. 그 다음에 if는 그 다음에 else가 올 수 있고 else가 안 오고 else if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se if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else는 꼭 안 와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얘하고 얘는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결과는 달라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A인 사람은 very good 받고 B인 사람은 good 받고 A, B가 아니면 4 받는 게 똑같아요. 차이는 없어요. 근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좋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항상 몇 번 해요? 얘는 비교를 무조건 3번 다 해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비교를 3번 더 한다. 근데 얘는 무조건 3번 다 하지 않죠. 한 번 할 때도 있고 2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만약에 return 뭐면 그럼 어때요? 저거나 이거나 차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return very good, return good, return poor 하면 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 있어요?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만족하면 여기서 return 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지 예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이 될 경우에는 그 예측에 맞게끔 작업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A가 많으면 B가 더, B가 많으면 B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우리가 늘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하면 좋아요?
가독성이 더 좋은 거, 더 편하게 느껴지는, 보통 이렇게 작업 많이 하겠죠. 그리고 원시 타입들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원시 타입이 아닌 나머지 객체들은 이 연산자를 갖고 비교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는 안 돼요. 얘네들 갖고는 객체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객체들은 비교 연산 쓸 경우에는 요거나 아니면 not equal 두 가지 갖고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내부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 참조 변수들이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박스 1하고 R은 참조 변수인데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얘는 true가 될 때고 얘는 false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박스 1이 갖고 있는 렉탱글 객체랑 박스 2가 갖고 있는 렉탱글 객체는 내부적인 값들은 어때요? 같죠?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객체의 상태가 같은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equals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에서는 항상 비교할 때 equals 아니면 compare to 얘를 쓰는 거예요. equals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ompare to는 쟤는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compare to를 만들고 싶으면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함수에서 내 객체들을 compare to를 이용해서 비교합니다. equals는 이거를 알아보는 거고 compare to는 네가 큰지 내가 큰지 보는 거예요. compare to. 그리고 얘랑 또 뭘이랑 비교할 수 있으냐면은 null이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null. null이라는 거는 참조 변수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효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런 인터페이스에서 캔슬을 누르면 인풋 값이 null이 왔어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든 안 넣든 캔슬을 누르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고 null을 리턴했어요. OK를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 있든 없든 여기 있는 데이터 갖고 와서 반환해 줍니다. 빈이면 빈 문자에 반환해 줘요. 그래서 사용자가 OK를 누르는지 캔슬을 누르는지 알고 싶으면 이 값이 null이면 캔슬 누르는 거고 null이 아니면 OK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니까 null 검사를 안 할 때가 있어서 프로그램 죽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옵셔널이라는 타입을 써요. 요거는 제가 예외 처리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옵셔널이 아니라 참조 변수는 뭐하고도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같은 변수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소 비교고 얘는 뭐랑 또 비교할 수 있어요? null이랑은 항상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if은 작성하는 팁이에요. 우리가 이런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lse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정말 필요 없는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참일 때는 뭐고 거짓일 때는 뭐고 항상 내가 작업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은 얘부터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부터 작업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 때도 있어요. 거꾸로 작업하라 이거지. 거짓일 때가 뭔지 먼저 작업해 놓으면 그 참일 때 뭘 해야 되는지가 더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 따져줘야 될 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C1이 참인데 C2가 거짓인 경우, C1은 거짓인데 C2가 참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를 잘 보고 결합시킬 건 결합시키고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C1, C2가 참일 때만 뭘 해야 되고 나머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작업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else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if문을 작업하다 보면 아주 엉뚱하게 틀린다기보다는 많은 조건식을 세울 때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얘를 쓰는데 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경우들은 가장 심플한 예를 실제 예 말고 심플한 예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프랑스 국기를 그린다. 그러면 이게 3등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 파란색, 3분의 1은 하얀색, 3분의 1은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x와 with랑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3분의 1이니까 3을 나누겠죠? 그쵸? 3분의 1이니까. 그럼 이건가 이제 헷갈리게 머릿속으로는 금방 안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 봐요? 가장 쉬운 예제. with가 얼마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될까? 3으로 잘 나눠지는 거. 100,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30. 30을 생각하면은 0부터 9는 파란색, 10부터 19는 하얀색, 20부터 29는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30이면 30 나누기 3은 얼마야? 10이죠. 10이면 0부터 9까지 그리려면은 요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위에 게 맞죠? 그렇죠? 0부터 9까지 그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제를 따져보면 내 조건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 나온 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30 정확히 나눠주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30이 정확히 안 나눠져. 그러면은 어떤 게 하나 더 많아야 되겠지. 근데 그걸 뭘 많이 할까? 그건 이제 내 마음인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선 이때는 동작을 해야 되잖아. 그럼 31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를 하나 더 그리면 어떨까? 하얀색을. 그건 거에 따라서 좀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31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따져보아야 되는데 우선은 가장 생각하기 쉬운 예부터 생각해서 내 식을 세워보고 그 30의 배수가 만약 아니다. 그 일반적인 예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누가 기준을 안 정해줬으면 누가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서 이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식이 복잡하게 되면 우리가 논리연산자를 쓰게 되는데 이 논리연산자는 무슨 평가를 한다? 지연평가. 아니면 다른 영어로 하면은 short circuit evaluation을 해요. 단축회로 계산을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어느 쪽부터 먼저 해요? 논리합은 어느 쪽부터 먼저 해요? 왼쪽부터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평가했는데 결과가 미리 예측이 돼. 그럼 오른쪽 거 해, 안 해? 오른쪽 거를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뭐야? lazy evaluation이라 그러고 아니면 단축회로 short circuit evaluation이에요. 그러니까 end는 여기가 뭐면은 이거 안 해. 얘가 false면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뭐가 돼? false에서 이쪽 안 해요. 오화는 이쪽이 참이면은 얘가 거짓이든 참이든 전체가 참이 돼서 이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인풋이 널이다. 인풋이 널이에요. 그러면 널 doesn't equal null 하면은 뭐가 돼? false가 되죠. 거짓이죠. 널은 널인데 거짓이 돼요. 그럼 얘 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인풋이 널일 때는 이 함수가 호출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축 연산을
아니, 지연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 지연평가를 잘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자바는 한 개짜리가 있어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물론 C에도 있죠. 한 개짜리가. 그렇죠? 이 한 개짜리는 보통 비트 연산을 할 때 이제 쓰이는 건데, 얘는 여기서도 쓰일 수 있어요. 이 하나로. 하나로 쓰일 수 있는데, 얘는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짜리는. 하나짜리는 자바의 경우에는 뭘 안 해? 지연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하나짜리 쓰면은 얘가 너리도 얘를 불러 안 불러? 얘를 불러요. 무조건 양쪽을 다 한다. 알겠죠? 하나짜리도 써도 되는데 하나짜리는 뭘 안 해요? 단축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식을 세울 때 두 개짜리를 쓰는 게 보통인데 하나짜리 써도 되는데 얘와 얘의 차이가 뭐야? 하나는 숏서킷 이밸루에이션 하고 하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복잡한 조건식을 세울 때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아마. 중학교 때. 이 논리 연산들은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알죠? 알죠? 모르면 할 수 없고.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드몰란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전체의 낫은 낫하고 요게 곱이면 합, 합이면 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식을 세우다 보면 막 사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나온 거를 정리할 때 이걸 활용해 주면 좋아요. 정리할 때.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아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는 뭐랑 같냐? 이거랑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나오겠지만, 솔직히. 근데 간혹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되겠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어떤 책에 나왔던 건데, 그 책도 참 재밌는 책인데, 까먹었다, 책 이름이. 하여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이, 서버가 과열되었고, 냉난방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또, 서버가 과열되었고, 시스템 쿨러가 동작하지 않으면, 서버는 크래시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는 건 is on이에요. is on은 크래시 안 한 상태죠. 그러면 저 조건에 뭐가 돼? 반대죠. 저렇게 되면 크래시 되니까 저렇게 안 됐을 때 크래시가 안 되는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버가 크래시하는 조건은 저거를 그대로 우리가 보면 overheated가 추려야 돼요. 그리고 not room condition is on이야. 냉난방기, room condition, 에어컨이 동작 안 해. 그리고 또는 overheated 되고 and 뭐야? 쿨러가 꺼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크래시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전체의 뭐야? 낫이죠. 이 전체의 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건을 어떻게 간소화시킬까? 얘와 얘가 같죠? 그러면 결합법칙이야, 분배법칙이야. 앞에 거 봐. 그거 나오나? 그렇죠? 오버히티드를 하나를 빼. 그러면 이렇게 요 식이 이렇게 간소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낫이 요 낫이고 여기 낫이고 오화예요. 그러면 낫을 앞으로 빼면 드모랄 법칙이 되죠. and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작하는 조건은 요거의 부정이에요. 그러면 not. 그럼 요게 여기로 뽕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얘를 한 번 더 풀어서 not or. 근데 얘를 보고 저거를 바로 얘를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 저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저거 했는데 얘 만들어. 그럼 이거 딱 요게 여기 요렇게 깔끔하게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돼. 저는 안 돼. 저는 이 순서를 따라야 돼.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순서를 따르려면 뭘 알아야 돼?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드모란 법칙 같은 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도 알죠? 작년에 내가 이거를 시험 문제에 냈어요. 잘 못 맞히더라고. 간소화시키라 그랬더니 이런 조건 주고 요거를 만들라라. 그러면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만드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식을 세우고 조건식을 세운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분배 법칙, 결합 법칙, 뭐 드모레 법칙 같은 걸 써서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간결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독성이 있을까? 이걸 읽어보면 is on이 되려면 오버이 과열이 안 되어 있어야 돼. 과열이 안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on이에요. 그쵸? 근데 과열되어 있어. 과열되어 있으면 얘가 false니까 과열되어 있다. 잠깐만. 과열이 아이씨 뭐야. overheated가 false면 true가 되니까 맞아? overheated, not overheated. 과열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not overheated. 힘들다. not overheated가 과열이 안 돼 있을 때 참이죠. 과열이 안 돼 있으면 참이야. 근데 과열되어 있으면은 이게 false니까 이쪽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열이 되어 있어요. 과열이 되어 있는데 room 컨디션이 그치 이게 잘못됐구나. 어디서 잘못됐냐? 여기서 빼면 not이고 not 맞는데? room condition on and cooler is on 또는이 돼야 되지 않나? 어디가 잘못됐나? 뭔가 이상하다. 그쵸? 아니야? not overheated 또는 room condition이 on and cooler is on 또는이어야 되는데 맞는 경우 overheated room condition is not 그러면 crash overheated이고 쿨러가 on이 아니면 꽝 그러면 and 요걸 빼면은 or not 그리고 not을 빼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은 사람. 아이씨, 잠깐만. 갑자기 유심히 보니까 이상하네.
모르겠다. 여기 끝에 와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어떤 복잡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부터 그대로 표현을 해보고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결합 분배 법칙, 드모라 법칙을 써가지고 어떤 그 조건들을 간결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f문을 작성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부동소수는 가급적이면 비교하지 마라 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부동소수는 정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루트 2인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원래 우리 수학적으로 하면 저게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저런 거 할 일은 많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부동소수를 활용하는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부동소수를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if문 조건문 중에서 스위치문이 있는데 스위치문은 여기에 있는 변수랑 여기 있는 상수랑 비교해서 일치하면 요 케이스절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절은 브레이크가 만나면은 이 전체 문장이 이 스위치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상수는 뭐만 올 수 있었어요? C에서는 문자랑 정수만 올 수 있어요. 결국은 정수 상수예요. 왜냐하면 문자 자체도 코드로 변하면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만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자바 7부터는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다? 문자열이 올 수 있습니다. 문자열이 올 수 있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열거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C에서는 열거형 나오는 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C에서는 열거형이 뭐예요? 정수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열거형이 정수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스위치문은 그것과 대응되는 C나 C++의 스위치문보다는 좀 더 파워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뭐가 된다? 문자열이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얘도 좀 특이한 거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절을 만들면 블럭이 생기면은 블럭을 어떻게 해줘요? 프로그램에서는 뭘로 묶어줘요? 블럭이 생기면 중괄호로 묶죠. 근데 유일하게 중괄호로 안 묶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서는 케이스절에서 요 문장 브레이크까지 2개 문장이죠. 근데 이걸로 안 묶어요. 중괄호로 안 묶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블럭을 사용하는데 중괄호로 안 묶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 케이스절이에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디폴트는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스위치문을 쓸 때 항상 디폴트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입니다. 디폴트가 없으면은 이 케이스절은 하나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디폴트가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는 실행되는 거죠. 케이스절이 아니나 디폴트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레드가 됐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다음 케이스절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false라고 그래요. false. 그래서 그 false를 활용하는 예제들이 스위치문을 작업했을 때 가장 간결하고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월에 따라서 30, 28, 32를 준다. 그러면 이걸 if문으로 만들면 되게 복잡해요. if case equal month equal 4 또는 month equal 6 이거 작업하려면 짜증나요. 근데 이거를 케이스로 쓰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별 차이는 없는데 원래 31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케이스 1, 3, 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좀 더 간결하게 쓰려고 그러면은
디폴트를 30일로 쓰는 게 좋죠. 그렇죠? 물론 여기도 여기는 28이 아니라 달라지겠죠. 원래는 윤년에 따라서 좀 복잡한 시기인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뭘 설명하려는 거야?